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 투자유치단이 다음 주 미국에서 세계적인 패션 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입니다. 마산해양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 속에 기존 상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인 포에버 21. 전 세계에 650개 매장을 갖고 한 해 매출이 9조 원에 이릅니다. 세계 5대 패스트 패션 업체로도 손꼽히는 포에버 21과 창원시가 다음 주 투자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창원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점 시설이 될 쇼핑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포레버 21이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쇼핑센터를 해양신도시에 유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상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에 최신식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쇠퇴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마산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심과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또 배치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최근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외부 투자 유치도 좋지만 기존 상권이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함께 키우려는 창원시는 투자 유치가 절실합니다. 이런 투자 유치가 기존 기업과 상권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남은 전국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문을 연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여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직장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돼 여간 편리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친정에 맡겨서 저희가 매일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딸을 볼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고가 잇따르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며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일과 가정에 양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기업체 65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행률은 70.8%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장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이걸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컬러 복사기로 만원권 지폐 석 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6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창원시 합성동의 본인의 집에서 컬러 복사기로 만원권 지폐 석 장을 위조한 뒤 같은 달 31일 오전 9시쯤 창원시 양덕동의 한 주유소에서 위조 지폐 한 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과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 311g을 밀반 입회 공급한 혐의로 부산 지역 공급책 44살 정모 씨와 중간 판매책 45살 김모 씨 등 필로폰 공급책 2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 투약한 40살 이모 씨 등 투약자 37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공급책인 정 씨가 중국과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 입회 판매한 것으로 보고 해외 판매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르기만 하고 내릴 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고서 가격입니다. 가격을 내리기 위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신학기를 맞은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기 참고서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산의 한 서점.
고등학생용 참고서 대부분이 한 건당 15,000원을 넘습니다. 2, 3만 원대 참고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입시 준비에 필수라는 EBS 참고서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10권 이상 준비하는 만큼 참고서 가격만 20만 원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근데 2학년 올라가서부터 지금 또 시작이거든요. 오늘 여러 산데 좀 있으면 뭐 더 사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학년 올라갈수록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참고서도 지난 학기보다 5% 안팎 올랐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표지만 바꿔 매년 꾸준히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책값에 거품을 빼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도서 정가제 이 참고서도 포함됐지만 오히려 인상폭이 커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서는 일반 도서와 달리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과목마다 또 자습서 문제집 사야 되고요. 또 EBS 교재 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습서랑 참고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사교육 못지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교복에 이어 참고서까지 신학기 준비물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가계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칩 무렵 겨울철 고기압이 약해지고 유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며 춥고 따뜻한 날씨가 반복됩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요. 경칩이 지나면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절기에 걸맞게 꽃샘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아직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밀양은 오늘도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창원 11도, 밀양 1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이 대부분 지역의 시정도 20km 안팎까지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 동쪽 해안 지역이나 남해안 섬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일부 지역 아침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창녕이 영하 3.8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 11도, 김해 1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부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단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공기가 차가운 편입니다. 반면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진주와 사천 각각 11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2.5m로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창원의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하동군은 봄 관광 시즌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를 세번맞이 국토 대청소 기간으로 정해 국내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내에 등록된 77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에게 등록 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엄마가 선생님이 돼 아이와 소통하고 이웃과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공동육아 나눔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령군이 그동안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했던 반농업 직불금을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영국 에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가 내년 9월 개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에버딘대학교가 지난달 제출한 하동 캠퍼스 설립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를 어제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95년 스코틀랜드에 설립된 에버딘 대학교는 해양 플랜트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하동 캠퍼스는 공학 석사 과정과 MBA 석사 과정 등 145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경남지역 보증센터가 대출이 필요하지만 담보가 없는 경남지역 농어업인을 위해 올해 6,400억 원을 보증 지원합니다. 농심부는 최근 법령 개정으로 농수산식품의 도시지역 가공업자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이 가능해졌고 보증 요율을 인하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보증센터는 지난해 경남에서 모두 19,000여 건, 6,300억 원을 보증 지원했습니다. 경남에서 주요 기기를 생산하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미국의 설계 인증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의 표준 설계는 지난 4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사전 심사를 통과했고 본 심사와 최종 설계 인증을 받기까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APR-1400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주기기를 제작하고 경남 지역 40여 원전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통학버스 주요 사고 사례 분석과 도로교통공단 감수 등을 거쳐 만든 매뉴얼은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통학버스 안전운전 요령, 안전점검과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매뉴얼을 지역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